이 여신상의 얼굴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유명한 동상이 다름 아닌 50년대 팝스타 엘비스 프레슬리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장난이에요. 자유의 여신상은 엘비스가 태어나기 60년 전 프레드릭 오기스트 바르톨디가 디자인한 것입니다. 속을 뻔했죠? 사람들은 자유의 여신상의 얼굴이 정말 누구로부터 영감을 받은 건지 다양한 의견을 펼쳤습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동상의 모델은 아름다운 이사벨라 모이에라고 합니다. 이사벨라는 1841년에 파리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22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미국인 사업가와 결혼하기 위해 뉴욕으로 이사를 했고 그렇게 사귀기의 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사벨라는 이후에 파리로 다시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유명한 조각가 바르톨디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당시 38세였고 그때도 여전히 아주 아름다웠어요. 바르톨디가 이사벨라를 자유의 여신상의 모델로 삼았다는 소문이 난 건 이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바르톨디가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었던 그의 어머니 오거스타 샬롯 바르톨디의 얼굴에서 동상의 얼굴을 본따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네 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의 어머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니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를 어머니에게 바치고 싶어 했다는 건 말이 될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은 새로운 땅에 도착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희망과 힘의 등불이 되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바르톨디에겐 자신의 어머니가 이러한 상징이었어요. 샬롯은 싱글맘으로 아이들을 키웠고 아이들이 꿈을 이루도록 응원해줬죠. 자유의 여신상이 이전의 생각처럼 서양의 백인 여성을 모델로 삼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 바르톨디는 이집트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피라미드를 본 후 그는 거대한 조각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나이를 먹고 더 성공하게 된 바르톨디는 수에즈 운하 입구에 둘 새로운 조각을 제안하기 위해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이 조각상의 이름은 아시아로 빛을 나르는 이집트가 될 예정이었어요. 운하를 지나는 여행객들을 안내하기 위해 횃불을 들고 망토를 두른 모습이었죠. 좀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바르톨디의 원본 스케치에서 망토를 두른 인물의 얼굴은 이집트 농부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바닥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조각상 의뢰를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바르톨디는 나중에 이 조각상의 디자인을 재활용해서 젊은 농민의 이미지를 서구적으로 보이는 여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징적인 조각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또 다른 이론은 자유의 여신상이 여자가 전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이자 자유의 여신상을 연구한 학자 엘리자베스 미첼은 바르톨디가 어머니가 아닌 다른 가족의 얼굴을 본따 동상의 얼굴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상의 얼굴을 연구하면서 엘리자베스는 샬롯 바르톨디가 자유의 여신상과는 약간 다른 얼굴 구조라는 걸 알아챘어요. 그의 경력 초기부터 바르톨디는 정확성으로 유명한 중상 조각가였어요. 그러니 이 작은 차이점들은 말이 되지 않았죠. 엘리자베스는 바르톨디의 동생 장 샤를의 사진도 발견했는데요. 그의 얼굴이 자유의 여신과 놀랄 만큼 닮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보낸 선물이라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동상은 활동가 에드와르 드 라블레가 완전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는 바르톨디의 작품에 열렬한 지지자였고 프랑스 사람들에게 동상을 위한 돈을 모으자는 제안을 했죠. 한편 미국 사람들은 받침대를 만들 돈을 마련했습니다. 바르톨디는 나머지 디자인을 완성하기 몇 년 전 횃불을 들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의 팔을 완성했습니다. 그 팔은 대중의 모금을 장려하기 위해 메디슨 스퀘어 파크에 먼저 전시되었어요. 언론인 조셉 퓰리처가 개입하기 전까지 미국에서의 모금 활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어요. 그는 기부를 위한 운동을 시작했고 자신의 유명 신문이었던 뉴욕 월드의 각 기부자들의 이름을 감사 인사와 함께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그렇게 12만 개 이상의 기부금을 끌어모았고 동상을 완성하기에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 동상과 받침대를 함께 짓는 데는 5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오늘 돈으로 1천만 달러가 넘을 거예요. 동상은 프랑스에서 완성되었고 300개 이상의 구리 조각으로 쪼개져 나무로 된 상자에 담겼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운송되었죠. 자유의 여신상을 태운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했을 땐 20만 명이 넘은 미국인들이 그 동상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동상은 현재 리버티 섬으로 알려진 베들로 섬에서 조립되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조립되었을 때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1982년에 점검을 하는데 작업자들은 머리가 중앙에서 0.5m 떨어진 곳에 설치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의 색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징적인 녹색이 아니었습니다.
그 조각상은 원래 철제 틀 위에 구리색이 입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밝은 갈색을 띠고 있었죠. 세월이 흐르면서 구리는 산화되기 시작했고 파티나라 하는 보호막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게 밝은 녹색이 된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이 녹색으로 변하는 데는 30년이 걸렸습니다. 초록색으로 변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만약 바르톨디가 자신의 방식대로 만들었다면 자유의 여신상은 결코 녹색이거나 심지어 구리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바르톨디는 원래 그 조각상이 등대가 되도록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밤에 등대가 보이도록 조각품 전체에 금박을 씌워 달빛 아래서 빛나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당할 것 같아서 이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동상의 크기를 이야기해보죠. 바르톨디는 구스타브 에펠이 자유의 여신상의 구조를 설계하는 걸 도왔어요. 그는 유명한 구조 엔지니어였어요. 그의 작품으론 아마 그의 이름을 짐작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에펠탑을 지은 사람이었죠. 에펠은 자유의 여신상을 지지하는 뼈대와 구조물을 디자인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유일한 도시는 파리가 아닙니다. 파리에 있는 유명한 오르세 박물관 입구 홀 안에선 훨씬 더 작은 버전의 조각품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작은 자유의 여신상은 이전 세계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인 1900년 파리 박람회를 위해 지어진 거였어요. 원래의 동상이 세워진 직후 바르톨디가 제작한 동상이었죠. 파리에 있는 유명한 알마 터널 앞 도로의 바로 아래는 자유의 불꽃이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의 횃불을 실물 크기로 복제한 기념물이에요. 이 기념물은 1989년 자유의 여신상에 대한 감사와 프랑스와 미국 사이 우호의 상징으로 전 세계 기부자들이 돈을 모아 프랑스에 기증한 것입니다. 매년 약 45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유명한 조각상을 방문합니다. 그에 비해 런던 아이에는 매년 약 375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죠.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상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일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을 구경하는 건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어요. 방문객들은 왕관에 도달하려면 354개의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저도 가봤는데 정말 멋져요. 왕관 안에는 25개의 창문이 있어 뉴욕시의 멋진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을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의 왕관에 뾰족한 뿔이 7개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뾰족한 점이 세계 7대항과 대륙을 나타내며 보편적인 자유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햇빛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했죠. 동상이 세워진 지 거의 100년 후에 자유의 여신상의 횃불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1984년에 동상의 원래 횃불은 24캐럿짜리 금박으로 덮인 새 횃불로 교체되었어요. 이전부터 존재한 손상 때문에 안전을 이유로 성화는 관광객이 접근할 수 없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때때로 이민자들의 어머니라고도 불립니다. 19세기에 90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배를 타고 도착했는데 그들이 처음으로 보는 새로운 땅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었어요. 자유의 여신상이 처음 지어졌을 때 높이는 93m의 높이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철 구조물이었습니다. 물론 그 기록을 훨씬 뛰어넘은 구조물이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는 높이가 830m 이상이에요. 자유의 여신상보다 거의 9배나 더 높은 높이예요. 이 유명한 조각품은 또한 날씨에도 강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지어진 이후 매년 약 600번씩 번개에 맞았다고 해요. 아주 운이 좋은 몇몇 사진작가들은 이런 순간들을 포착하기도 했어요. 그녀는 또한 허리케인, 변화무쌍한 바다, 수많은 폭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바람에 흔들리도록 디자인되었어요. 강한 바람이 불 때 여신상은 어느 방향으로든 7cm 정도씩 흔들릴 수 있고 횃불은 12cm씩 흔들릴 수 있습니다.